대형 트럭과 버스 타이어를 다루시는 엔지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트레드 포렌식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모된 타이어, 그냥 수명이 다 된 고무덩어리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타이어 트레드는 차량에 숨겨진 결함을 고스란히 기록해두는 블랙박스거든요. 단순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넘어 차량의 하체 건강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진단 전문가의 시야를 오늘 확실하게 장착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블랙박스로서의 트레드부터 시작해서 기하학적 파괴자 3인방,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아웃스퀘어의 만행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확실한 4단계 해결 프로토콜과 진단 전문가의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블랙박스로서의 트레드. 타이어가 도대체 뭘 기록한다는 걸까요?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가끔 잊어버리기 쉬운 아주 당연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는 혼자서 이상하게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 마모는 타이어 자체의 잘못이 아니에요. 차량의 기하학적 결함이나 기계적인 문제들이 고무 표면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준 그야말로 물리적인 결과물인 거죠. 비행기 사고가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블랙박스부터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차량 하체의 진짜 결함을 저 처참하게 마모된 트레드 위에서 읽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 타이어들을 무참히 망가뜨리는 기하학적 파괴자 3인방을 만나보죠. 타이어의 수명을 갉아먹는 3대 용의자 누굴까요? 바로 토, 캠버, 그리고 오늘 유심히 보셔야 할 아웃스퀘어입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 타이어 앞쪽이 안팎으로 벌어지는 토 불량은 타이어를 옆으로 질질 끌게 만들죠. 타이어가 수직으로 기울어지는 캠버 불량은 엄청난 하중을 한쪽으로만 쏠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체 중심선과 뒤축이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삐딱하게 틀어지는 아웃스퀘어. 이 세 녀석이 현장에서 어떻게 타이어를 박살내는지 실제 증거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현장의 단서들입니다. 트레드 마모 증상들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트레드 리브의 모서리를 한번 쓱 만져보세요. 한쪽은 매끄러운데 반대쪽은 아주 날카로운 깃털처럼 뻗어 있다면? 빙고! 이 깃털 마모는 토 불량이 남긴 아주 명백한 족적입니다. 과도한 토인이나 토아웃 설정 때문에 타이어가 앞으로 구르면서 동시에 옆으로 강제로 갈려나간 거예요. 손으로 쓸어보면 그 까칠까칠한 방향성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이건 타이로드를 조정해서 규정된 토호 각도를 딱 맞춰줘야만 해결할 수 있죠. 다음 단서는 한쪽 마모와 숄더 스크러빙인데요. 타이어의 한쪽 숄더만 마치 띠를 두른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빨리 닳아버린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는 바로 하중 집중이에요. 킹핀이 마모됐거나 엑슬 하우징이 휘어지면서 과도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캠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형 차량의 어마어마한 무게가 트레드 전체로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좁은 모서리 하나에 다 쏠려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짓눌려서 터져버린 처참한 결과인 셈이죠. 자, 이 두 가지 마모를 구분하는 건 진단의 핵심 스킬입니다. 왼쪽은 에로전 혹은 리버 마모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주로 조향축이나 자유구동축에서 미세한 토 불량 때문에 고무가 마치 강물 흐르듯 천천히 부드럽게 파인 자국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컵 마모를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일정한 간격으로 푹푹 파인 이 둥근 컵 모양은 각도 문제가 아닙니다. 쇼크 업서버 같은 서스펜션 부품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타이어가 노면을 미친 듯이 퉁퉁 튀기며 고무가 뜯겨 나간 겁니다. 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그렇다면 만약 일정한 패턴도 없이 트레드 여기저기가 불규칙하게 패이거나 플랫스팟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 이상 마모는 앞서 말씀드린 휠 얼라이먼트 같은 기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땐 수사 방향을 돌려야 해요. 헐거운 휠 베어링, 심각한 휠 밸런스 불량, 아니면 브레이크가 꽉 잠겨서 타이어가 간헐적으로 질질 끌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전축 자체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죠. 가장 치명적이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주범, 바로 아웃스퀘어의 만행을 펼쳐보겠습니다. 아웃스퀘어는 단순히 뒤축 평행도가 좀 틀어진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차체 중심선하고 구동축이 직각을 이루지 못하고 어긋나면 아주 강력한 추력선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차 전체가 지속적으로 사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이른바 개걸음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운전자는 똑바로 가려고 스티어링 휠을 억지로 반대쪽으로 틀게 되고 그 결과 차량에 달린 모든 타이어가 도로 노면과 끊임없이 대각선으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박살이 나는 거죠. 그 끔찍한 개걸음 주행이 남기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 바로 이 대각선 마모입니다. 트레드 블럭 전체에 걸쳐서 아주 뚜렷하게 사선 방향으로 힐렌토 마모가 생겼잖아요. 타이어는 앞으로 구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웃스퀘어 때문에 틀어진 뒤축이 타이어를 노면에서 강제로 대각선으로 질질 끌고 가버리니까 이렇게 거친 스크래치가 생기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마모 패턴을 발견하셨다? 무조건 뒤축 정렬부터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복합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퀘어 생태에서 듀얼 타이어 매칭까지 엉망인 경우예요. 두 타이어 간의 공기압이 다르거나 하나만 심하게 닳아서 회전 반경이 달라지면 둘 중 작은 타이어는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바닥에 강제로 끌리게 되거든요. 이 매칭 불량 문제가 아웃스퀘어의 대각선 끌림 현상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마모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수십만 원짜리 새 타이어가 순식간에 고철로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단서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놓은 마모 원인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교차 검증해서 1차 원인과 2차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무기죠. 예를 들어 대각선 마모가 보이면 퓨에서 보시듯 아웃스퀘어를 1차 범인으로 지목하고 타이어 매칭 불량을 2차로 찔러보는 겁니다. 이 표 하나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셔도 복잡하게 얽힌 증상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핀셋처럼 정확하게 고장 부위를 짚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범인을 잡았으니 확실하게 치료를 해줘야겠죠? 5번째 파트, 케이스를 완벽하게 종결짓는 4단계 해결 프로토콜입니다. 아웃스퀘어를 잡는 과정은 타협 없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측정입니다. 얼라이먼트 장비를 물려서 차체 중심선 대비 추력선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정확한 수치로 확인합니다. 둘째, 검사. 토크로드나 부싱, 스프링핀 같은 서스펜션 연결부에 파손은 없는지 반드시 육안으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정렬입니다. 망가진 부품을 갈아치운 다음 심을 조절하거나 길이 조절식 로드를 써서 엑셀이 차체와 완벽한 직각을 이루도록 물리적으로 꽉 맞춰줍니다. 마지막 넷째, 검증. 듀얼 타이어가 진행 방향과 완벽하게 평행으로 구르는지 얼라이먼트 수치로 최종 확인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진단 전문가의 진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레드를 읽고 기계를 고쳐라. 오늘 이 해설 자료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문장 딱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른 타이어 빼고 새 타이어 껴주는 거. 그건 그냥 오늘 하루짜리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하지만 트레드에 남겨진 마모의 단서를 예리하게 읽어내서 그 근본 원인인 기하학적 결함을 완벽하게 치료해 준다면 어떨까요? 그건 고객인 플릿 운영자에게 엄청난 비용 절감을 안겨주는 일이고 여러분은 그들의 평생 신뢰를 얻어내는 진짜 전문가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낡은 고무 빼고 새 고무 끼우는 단순한 부품 교체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량의 기하학적 건강 전체를 꿰뚫어보는 진단 전문가가 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여러분의 서비스 베이에 달아빠진 타이어가 굴러 들어오면 오늘 장착하신 이 포렌식 마인드로 그 블랙박스가 외치는 메시지를 꼭 한번 해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